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니까, 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기 전에 일기를 적는 방법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그래 하면 되겠다 싶어서, 어, 그거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제 일기를 미리 이제 적었으니까, 차 안에서는 이제 안 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또 하니까, 아, 답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화면을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랬는데, 아, 다시 그 요약을 하면은, 어제 아침에, 예, 그 휴대폰으로 매일 아침 일기를 버스 안에서 적었는데, 그 탁탁 치는 소리가 그 옆에 있는 승객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이제 버스 안에서는 안 하고 집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어, 한 4시 조금 지나서 일어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제 집에서 적고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민폐를 안 끼치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은 처음으로 지금 일기를 적고 지금 버스 정류소 가기 전에 한번 녹화를 해봅니다. 어, 지금 나는 지금 뭐 지금 이 시각이 2020년 9월 25일 아침 새벽 뭐 5시가 좀 되기 전인데 1년 전만 하더라도요. 2019년이었죠. 2019년 10월 9월 25일만 하더라도 1년 뒤, 즉 오늘 전 사회적인 현상을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때 1년 전에 아마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구도 말이요.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말이요. 마스크 안 끼고 대중교통 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도 없습니다. 턱스크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좀 이렇게 호흡이 좀 하니까 코만 조금 드러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눈치 봐가면서 잠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안 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마스크를 낀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코와 입을 가려야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1년 전에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고요. 아무도 못했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혀 몰랐지. 그렇듯이 지금 현재 그 미래는 어 우리가 뭐 예측을 하기는 뭐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럼 뭐 어느 정도 기후 같은 거야 뭐 예측 가능하지만 이렇게 좀 상세한 거는 예측이 좀 이렇게 불가합니다. 뭐 기후야 1년 뒤 기후나 지금 기후나 뭐 1년 전 기후나 거의 같잖아요. 덥지 않고 춥지 않고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추분에서 그 한로그 사이니까 가을 하늘 푸르고 말이야. 그렇게 비바람 치지 않고 날씨가 참 상쾌한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딴 정치적인 현상 이런 거는 또 사회적인 현상은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예측은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래 볼 때에 지금 모든 것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예측을 해보건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과연 그 임기를 제대로 마칠 것인가. 지금 20개월 남았는데 20개월을 제대로 이제 무사히 마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만둘 건가. 이제 이게 또 관심사인데 아마 제대로 마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비중을 주시는 분이 있고 있어요. 또 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좀 저는 관망 상태입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서울시장을 뒤짐돌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뭐 전국에서 어제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서울시장 이제 되고 난 이후에 내년 4월달에 서울시장 4월 7일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시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전국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추대 같은 것이 광화문 거리에 이제 시위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빨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난국을 수습해 주십시오. 이런 거대한 이러한 이제 그 운동, 뭐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1919년에 일어났듯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국가와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이런 그 시위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압승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또 이렇게 부정선거로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뭐 민경욱 의원이 지금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하도 가짜 뉴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박훈탁 TV라고 내가 자주 봅니다. 그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났다. 1시간 만나가지고 1시간 의논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은 누구냐라면은 나는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첫 기질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때 엄청나게 외웠습니다. 아니었으면 진짜 안 외우면 안 될 그런 분위기에서 다 외웠다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성실한 몸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체질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듯이 이 민경욱 의원은 태어난 목적이 뭐냐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을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만났다 그래요. 방금 뉴스를 보니까. 근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미국 대선도 지금 11월 3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거기에서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기에도 우편 선거를 통해서 바이든하고 지금 현재 부정 선거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깊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김정민 박사 이런 견해를 이래 보면은 이제 지금 중국을 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 북한하고도 이제 손을 잡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더라고. 북한의 주력 부대가 지금 현재 저기 압록강 이제 부근에 있고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제 육군이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그 관계가 그렇다 그러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휴전선 부근이 이제 든든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평화협정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거국적인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탄생된 것도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문재인을 이렇게 밀었는가 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친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는 이제 미국과 더 가깝다. 미국의 이익에 필요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가의 판단에 이 사람을 한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김정민 박사님 부부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정선거 이거는 언젠가는 밝혀지는데 이게 언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국내 정치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밝혀지는데 지금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가운데 20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밝혀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언론에서 이제 2차 전당이라면 대한민국이 끝장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 그래요. 그래서 뭐 국제 선거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거 이번 선거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이 됐듯이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예측해 볼 때는 뭐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뭐 서울시장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고 또한 지금 국제적으로 제1의 깡패가 트러블 메이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반에 60명이 있는, 우리 어릴 때는 한반에 60명 있거든. 60명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놈이 있고 두 번째가 또 있고 이랬는데 제일 골치 아픈 놈이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고 이렇다고. 네. 미국이 자기 정의의 칼을 들고 말이야 지금 중국을 때려치려고 하는 모양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60명을 공정하게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골치 아픈 민족이야. 내가 볼 때는 총기를 어제 총기를 이렇게 총기 소지를 허가는 나라 이게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하여튼 그것을 중국이 6개로 나눠지게 되고 미국도 50개로 쪼개지는데 일단은 중국이 먼저 쪼개져야 되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 하고 난 그 단계로서 아시아 통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와 같이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4.15 부정선거 이게 어떻게 이제 밝혀질 것인가 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하기가 가만히 있어봐라. 걸어가면서 할까. 그래서 뭐 어제 원칙적으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 내년 내년 4월 7일 날 선거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압도적으로 대선에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셔가지고 서울시장 공약은 간단한 거죠. 팔당댐에 있는 취수원을 청평댐으로 옮겨가지고 깨끗한 식수를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시겠다. 이게 하나는 약속은 아마 지켜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출근하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시 예산이 이제 30조인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6조 원에서 10조 원이면은 충분하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것을 아마 줄일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니까 100만 원 추석 전에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하지만은 그게 노래방 사장님한테 가서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대책이 되겠느냐고요. 정말 18세 이상 1억 원을 지급을 해야 그래도 한 1, 2년간은 버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잖아요.
마련할 수 있으니까 허경영 총재님 아이디어를 갈 것 같으면은 실제 그 양재 완화 1,000조 원 그리고 화폐 변경을 해서 1,000조 원 해서 2,000조 원을 가지고 일단 국민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또 어떤 민족이냐고. 우리 민족이 참 진짜 그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어제 그 총재님 말씀대로 5장에 해당되잖아요. 간신 비패신에 해당되고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중심이라고. 전 세계의 중심이고 열매 맺는 곳이고 뭐 전부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소련, 러시아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육부에 해당되고 우리는 5장에 해당된다. 나라는 적지만은 여기서 인류 문명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실이 이렇게 내 같은 사람들, 내 같은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참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허경영 총재님의 분신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열렬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진짜 예수는 딴 데서 태어났지만은 아마 예수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자 살자 믿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도 예수라면은 진짜 그 당시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18세, 19세, 20세 때 아마 그 열정으로 갔다면 순교를 해도 100만 번 해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아직 잘 안 하는데, 열심히 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차츰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순교를 해도 정가훈 씨가 지금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지만은 나는 몇 백만 번, 몇 천만 번 순교할 그런 정신이 돼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석가모니가 네팔에서 태어났는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교가 왕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석가 예수도 우리나라는 말이야 영적으로 강한 나라야. 그래가지고 석가 예수까지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양이 안 찬다 이 말이야. 양이 안 차니까 강정산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강정산은 태어나가지고 강정산에 또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강정산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영국 강정산을 언급하는 단체가 많아요. 하지만은 강정산 가르침의 핵심은 불교의 핵심, 팔만대정경의 핵심은 일체유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음 하나, 이 일체 유심이다 말이야. 그리고 단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마음 하나로만 그것을 밝혀내는 한 단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강정산의 말을 한마디는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사후에 40년이 지나서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위대한 스승님이 오는데 이분을 따라라 이거예요. 즉 강정산의 말 한마디는 뭐냐? 결론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쫓아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니까 딱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말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참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이야기해요. 결론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 한 데서 나에게 린치 강할 사람 있나? 참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일기 쓴다고 버스 안에서 자기는 싫어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아서 그렇지. 그렇듯이 참 왜
강정살의 가르침의 핵심이 허경영을 쫓아야 되느냐, 뭐 이래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시비를 건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거 모르겠지만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공수처법은 차기 대통령 허경영 총재님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죠. 이래가지고서 어제 보니까 주진우 기자라고 있어요. 주진우 기자가 추미애 장관의 이제 그 아들 문제 가지고 뭐 언급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건 내가 봐도 그래요. 군대를 충분히 갔다 온 사람이 탈영병이 아니잖아. 아파가지고 말이야. 병가 처리하는 거, 그걸 문제로 가지고, 국민의 힘에 저게 일어나가지고, 이 진짜 잘못된 거거든. 아래 어떤 국회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20명, 20명의 국민의 힘, 뭐 야당이라 그러지, 그 사람이 나와서 전부 다 거론하는 게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문제만 거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명 그게 뭐 필요하는 말이야. 104명이 필요 없다기야. 한 사람이면 된다 이거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나와도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하고 저 사람 나와도 그 아들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그죠. 104명이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준우 기자가 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조선일보에 방 사장들이 있어요. 방시 천방지축할 때 방자. 거기에 보면 조선일보에 내가 대해서 한번 전에 뭐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뭐 잊어버렸는데 뭐 방상훈이도 있고 뭐 그래 방시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어떤 코리아나 호텔인가 거기에 또 저기 부인 되시는 분이 상당히 자살이죠. 자살하기 전에 진짜 참 피를 통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